지금까지 지원금 받았던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고 환수 및 제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분들 중 389억 원이 환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라면 확인해 둬야 하는 내용으로 이미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내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여사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무려 16만 건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데요. 이 중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는지 살펴볼게요. 환수 결정액이 많은 복지제도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였습니다. 특히 생계비 지원금은 약 2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급여로 120억 원이나 되었네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한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인데요. 주요 사례로는 이혼으로 인해 재산이 분리되어 버린 경우 아니면 고의로 의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 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고의는 아니지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고 있지는 않는지,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정수급으로 고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으로 결정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금에 벌금 형태인 제재부과금을 2배에서 5배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한 것처럼 하여 생계급여를 반년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반년간 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받아갔다면 180만 원은 전액 환수되고 실제로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경우 최대 5배를 제재부과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금 180만 원에 제재부과금 900만 원 또한 1,08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의가 됐던 실수로 받았던 지원금이 있다면 환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순하게 위장, 이혼뿐만 아니라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소득 및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예로 들어보면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76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인 2인 가구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고 한 명은 주소를 따로 두면서 사실상 단독 가구인 척을 한다면 한 명은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소득 인정액이 0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1인 가구는 수급비를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걸리더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법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타인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지 않고도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기하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재산액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16%, 자동차는 100%가 적용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1억 원이 있다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626만 원이 되겠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보증금으로 갖고 있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04%가 적용되면서 소득 인정액은 104만 원이 되는 것이죠. 무려 소득 인정액이 6배나 차이 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재산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재산이 많은데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재산이 없는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생계 지원이나 매월 받아갈 수 있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